천지지간은 하나의 길일 뿐이지만 나뉘어 두 개가 되면 음양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참 이게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는데요. 그 천지의 기운은 하나의 기운인데, 일기, 하나의 기운. 이게 나누어지면은 음양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음과 양으로. 이렇게 봅시다. 주역에서 말할 때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태극에서 나온다고 봐요. 태극, 태극. 일기라고 하는 거는 태극을 말합니다.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음과 양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람을 볼 때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와. 근데 이걸 통틀은 뭐야?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람입니다. 만약 외계인이 인간을 볼 때는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못 합니다. 처음 인간을 본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우리도 동물, 꽃게 같은 거 봤을 때 처음에 이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잘 구분 못 합니다. 다 꽃게로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배를 보면은 구분이 되죠. 물고기도 보면은 암놈, 순놈 구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열심히 보면 구분이 되겠죠. 개나 고양이, 말, 이런 것도요, 언뜻 보면은 암놈도 순놈도 잘 몰라요.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고 성기를 보고 나면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외계인이 인간을 본다면 남자, 여자일 색깔일 겁니다. 잘 몰라요. 그냥 인간이지.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인간의 사회를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하는 일이 좀 다르고 행동하는 게 약간씩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모양새도 좀 다르고. 마찬가지로 일기, 하나의 기호, 태극이지만 이것이 드러나는 음과 양이다. 자, 그렇다면은 음과 양도 절대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번 달라집니다. 기준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막대기를 그렸어요. 길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상대적입니다. 애매하잖아요. 이거에 비하면 큰 거고요. 이거에 비하면 짧습니다. 이상 A, B, C라고 A가 크냐 작으냐? 얼마나 애매한 기준입니까? C에 비하면 크고요. B에 비하면 작습니다. 음과 양이 그런 겁니다. 자, 음양의 컨셉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음은 무조건 음이다 이러지 않아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사람의 기준도요. 이게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럼 사람의 기준을 볼 때도요. 머리를 기준으로 양을 보고 밑을 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몸통이 음이고 머리, 손발을 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횡격막을 중심으로 위를 양, 밑을 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배꼽, 을 중심을 양, 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럼 과연 양이냐, 음이냐? 더 나아서요. 손바닥이 양이냐, 음이냐? 손바닥으로 이렇게 움츠리면 음이 됩니다. 손을 피면 양이 됩니다. 몸통, 몸통이 양이냐, 음이냐?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음이 됩니다. 가슴은. 등이 양이 됩니다. 반면에 사람이 직립을 하는데 서서 다녀요. 서서 다닐 때 태양을 향해서 내가 서 있다 그러면 앞은 가슴은 양이 됩니다. 등은 음이 되고요. 바뀝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냐 달라집니다. 즉, 이 얘기는 음과 양이 절대적이다 이러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가끔 이제 동양 철학 공부하거나 동양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의학 공부하거나 열심히 책을 봅니다. 어느 책은 손바닥이 양이야. 이런 데 열심히 외웠어. 어느 책은 손바닥이 음으로 나와. 잉? 이게 무슨 소리야? 틀렸네? 그리고 이거는 동양학문 엉터리야. 라고 하면 그게 맞을까요? 아니죠.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죠. 손바닥이 양이야, 음이야.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절대적이지 않잖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원론으로 와서 이 막대기가 기르냐 짧으냐 얼마나 애매한 표현입니까? 어떤 기준 B에 비하면 짧고 C에 비하면 기릅니다. 음양도 똑같은데 상대적인 겁니다. 양은 음에 비해서 활동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편의상 이게 홍길동이 있다고 했죠. 홍길동이 활동적이고 춘향이가 있어. 그래서 홍길동도 활동적 양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마징가 제트가 있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마징가 제트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홍길동은 음이 되는 겁니다. 더직 가면 권력으로 볼까요? 상병이 있고 병장이 있다.
상병에 비하면은 병장이 상급자입니다. 근데 소에 비하면은 깨갱해야 되는 거야. 또 소인 어때? 대령에 비하면은 또 깨갱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대령은 어때요? 대장에 비하면은 또 깨갱해야 돼요. 그럼 과연 내가 양이냐 음이냐 얼마나 애매합니까? 조직도 마찬가지냐. 조직에 부서장이 있다고 봅시다. 부서장은 부하들을 거느리는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사장에 비하면 밑이죠. 이와 같이 음과 양이 좀 매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으로 와서요. 아까 모든 거는 결국은 음과 양으로 표현이 됩니다만 이걸 통틀어서 보면 뭐예요? 하나의 기운이 뿐인 거예요. 뭐가 무조건 음이다 양이다가 없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의 일기이고 드러난 거는 음과 양으로 드러날 뿐이다. 일기는 태극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태극에서 양이가 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양이는 곧 태극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죠. 일기는 무조건 하나, 음양은 두 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음양을 통틀어 보면은 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과 양의 기운이 결국은 어떤 질서로 움직이냐, 그건 오행의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옛날에 쳐다봤습니다. 뭐 하나의 뭐 관점입니다. 이런 것이.